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핫 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근이나 특근 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요. 아무래도 뭔가 타서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예.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영어인데, 뭐 음, 우리말로 하자 그러면은 다 타서 이제 남은 것이 뭐 쟤만 남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증후군 중에 하나로 유럽에서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소진이라고도 하고 탈진이라고도 하는데, 음, 대체적으로 탈진 증후군 이렇게 이제 많이 좀그 번역해서 쓰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음, 굉장히 지치고 의욕이 없고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뭐 별 좋은 것도 없고 뭐 싫은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냥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근로자들에서 관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음, 되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무려 85%가 이런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뭐 보도도 있던데 꽤 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뭐 강연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도 음,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데 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질환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이것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뭐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아 나도 그래 하고 음, 이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은 이제 대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든지 음, 또 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업무가 있어요. 똑같은 일도 내가 할 일이 명확하고 내 역할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기대되는 보상이 분명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죠. 사람이 예. 좀 덜 지치는데 네네. 내가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뭐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음, 애매하고 음, 또 일들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툭툭 떨어지고 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뭐 증상 정도로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또 좀 질병으로까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몸과 마음이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좀 우리가 어떤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 좀 심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직장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벼운 만성적인 우울증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음, 되고요. 그 증상도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요. 음, 무기력하고 회사에 음, 가기가 싫고. 음,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기가 싫고 점심 먹고 나서 어디론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냉소적이 되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고요. 또 이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하고 늘 네. 몸면 팔다리가 무겁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완전히 음, 그냥 깔아져가지고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다 내 얘기다 하는 분들 어떻게 좀 예.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기 나도 그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금 우리가 조직이나 사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역시 이제 업무 자체를 최대한 그래도 자기가 정말 꼭 해야 될 일 우선순위 이런 음, 것들을 좀 매겨서 그래도 지금 내가 너무 지쳤을 때에는 내가 집중해야 될 곳을 좀 정해서 음,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못하더라도 좀 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성격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적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서 뭘 못하면 이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내는 이런 좀 분들이 좀 성실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 번아웃 증후군이 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사나 동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서로 지원, 지지, 음, 또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이런 음,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나 주말 같은 때
그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좀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렇게 그 편안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뭐 술 먹고 이렇게 너무 오래 다닌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시간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이런 것들도 좋고요. 사회적으로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과로 사회, 피로 사회인데 우리가 열심히 뭐 어쨌든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과정상에 서로 이렇게 피곤한 일, 또 사람을 아주 지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줄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의 해결법을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방법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기 전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일깨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아침에 뭐 일어나서도 몸도 좀 무겁고 필요하지만, 이게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몸이 더 무겁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고 또 몸을 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체조도 하고 좀 굴리고 이렇게 워밍업 준비를 시키고요. 또 퇴근하고 나서도 가급적이면 좀 그 일과 격리된 일과 좀 별도의 예를 들면 어떤 문화적인 체험, 전시를 본다든지 뭐 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또 숲에서 이렇게 전혀 그 도시와 좀 떨어진 사무실과 좀 다른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뭐 호숫가 또 한강 뭐 이런 그 자연환경 속에서 좀 산보를 하고 걷고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